문재인 씨는 미세먼지를 잡겠다 이렇게 자신을 했고 2019년 4월 29일에 범국가 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것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반기문 씨였고 이것은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2019년 6월 5일 문재인 씨는 또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을 했다. 그런 식으로 들릴 겁니다. 소개를 하죠. 정부는 지난 2년간 그 어느 부문보다 미세먼지 해결에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왔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 등 개선 조치, 그리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후 대응에서 미리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래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 중 미세먼지 예산은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61개 사업에 1조 4,517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했다.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8월 29일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늘렸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때만 해도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이 되었겠구나.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 황사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낙연 총리는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다. 여기에 예산을 20조 원 투입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016년 기준으로 3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이던 이 농도, 이것을 2024년까지 3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6월 5일에 문재인 씨가 이야기한 것은 2022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024년까지로 좀 늘어났죠. 그리고 기준점이 2016년 현재로 되어 있다. 이것도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기준 35% 이 연평균 농도를 저감해서 2024년에 지금 정해놓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되면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6년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현재 1년에 24,000여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국인은 지금 발표하는 이 초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매년 24,000여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이 좀 약하든지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기만 이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망하지 않을 것을 매년 24,000명이나 죽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2018년입니다. 지금 미세먼지의 수준은 사실 자꾸 나빠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 현재 상황을 보도했길래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기로 하죠.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가 가장 꼴찌, 그러니까 최악이고 한국이 꼴찌에서 둘째, 이 미세먼지가 없는 건강한 환경, 그것으로 봤을 때 꼴찌에서 둘째,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OECD 국가에서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도시를 100개를 골랐다고 합니다. 그 100개 중에 44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도시가 선정이 됐다 하는 것이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데이의 기사 2019년 11월 2일자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높다. 이것은 또 그 반기문 위원장의 위원장 측에서 내놓은 자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준점이 2017년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나라의 그 큰 도시를 비교한 것인데 서울은 3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수치로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끼리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미국 LA는 어떤가? 3제곱미터당 14.8 마이크로그램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프랑스 파리는 14 마이크로그램이고 영국 런던은 11 마이크로그램이다. 3제곱미터당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나쁜 곳에서 사람이 매년 몇만 명씩 그렇게 일찍 죽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도 이렇게 다른 선진국보다 2배나 높고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러면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 환경회의를 설립했다. 그렇죠. 이것은 범국가기구이고 대통령 직속 그런 기구인데 위원장은 반기문 씨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반기문 씨에게 물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또 여러분 중에 반기문 보신 분하고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반기문 위원장으로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주 보고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누구 본 사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기문 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추진 과제 1번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선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중심이 돼서 세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하겠다 하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또 적응 정책을 연계하고 이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공조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연구기술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향 이런 것을 보면 반기문 씨가 대단히 국제적이고, 그리고 물론 범국가 기구라고는 했지만 거의 전면적인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1년 동안 그동안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금년 겨울철, 그러니까 이것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금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안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2019년 내내 하는 일은 바로 이 2019년 12월부터 새해 3월까지 그 겨울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 기간에 미리 이것을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단기적 대안, 그것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밝힌 반기문 위원장이 2019년 10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정책 제안문이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문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기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9월 27일까지 국민 총의를 모아, 이 부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뒤에서 과연 이 말이 그런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국민 총의를 모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약 5개월에 걸쳐 본회의와 5개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 여기에는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경륜과 지식을 갖춘 사회 원로로 구성된 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과 501명의 국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제안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담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문을 붙여서 제안문을 제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한 5개월 동안에 했다. 상당히 압축된 짧은 기간에 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창하다, 이것도 제안문에서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제출문 속에 반기문 위원장이 이제 우리 그 회의에서 이런 걸 했다 하고 밝혀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지가 있습니다. 주요 일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 제안
공론화 주요 일지. 이제 공론화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좀 실망을 할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론화였구나. 그러면 이 공론화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미세먼지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거나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그럴 경우에 공론화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요 일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소개하죠.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4월 29일 회의, 모여서 회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회의라고 할 때는 여기 국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을 대거 파견을 해서 그런 조직, 대통령 직속이니까 4월 29일 회의, 5월 21일 회의, 5월 24일 회의, 6월 1일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 이때 이제 국민정책참여단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모이는데 충남 천안에서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6월 4일 회의, 6월 9일 KBS 대국민토론회. 이때도 국민이 조금 참여를 했는데 공론화의 첫 단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회의, 6월 11일 회의, 6월 13일 회의, 6월 14일, 17일, 19일, 20일 회의, 6월 21일, 23일, 24일 회의, 6월 25일, 26일, 28일 회의, 7월 1일, 2일, 3일 회의, 7월 5일에서 6일에는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 내내 회의이긴 하죠. 7월 6일, 8일, 9일, 10일 회의, 7월 11일, 15일, 17일, 18일, 19일 회의, 7월 21일, 23일, 24일, 25일, 26일 회의, 7월 29일, 31일 회의, 8월 1일, 5일, 7일, 8일, 9일 회의, 그리고 8월 11일 국민정책참여단 권역별 토론회 영남편. 그래서 이때는 부산 백스코에서 국민참여단 88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 도우미, 모더레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해서 14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8월 12일, 13일, 14일 회의, 8월 17일 국민정책참여단 권역별 토론회 중에 수도권, 여기에는 이제 이 정책참여단 240명 그리고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도우미 등을 합해서 총 300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8일 역시 권역별 토론회 호남 충청 이러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총 모더레이터 포함해서 140여 명이 모였다. 그렇게 하고 다시 8월 20, 21, 22 그리고 26일, 27일, 29일, 9월 1일까지 회의, 9월 7일에서 8일까지는 대국민 토론회를 했는데 역시 충남 천안에서 이때도 총 600여 명이 모였고 1박 2일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하고 9월 17, 18, 19, 24, 27 회의. 이것이 5개월간의 활동 전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소개해 드린 이 항목을 보더라도 회의는 무려 57회, 그리고 KBS 토론회 1번 있고 국민 모임은 모두 5번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출문을 만들어내기까지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다 한 게 아니냐. 말은 국민들 숫자 몇백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일은 공무원이 다 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국민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들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중에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사진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그냥 자료집, 해설집, 요약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연사가 PPT를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탁마다 이 참여단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거기에 진행하는 공무원이 한 명 정도씩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딴 사람들도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심지어 안에 중요 표시, 노란 줄 표시도 있고 밑줄도 거져 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어떤 답을 할지까지 그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 답변 의견이 나왔더라. 이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 중에 하나를 보면은 원탁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앉은 것 같은데 한 조가, 거기에 보면 미리 준비된 큰 백지가 있습니다. 그 긴 벽에 거는 달력 같은 그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위에 가로로 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중앙에 대충 3등분해서 세로로 2줄을 그으면 위에다가 제목을 쓰고 밑에다가 내용을 쓰고 해서 이렇게 칸이 6개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을 자도 안 대고 걷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 직선이 아니고 휘어있는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그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대충 썼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쓴 글씨인데 이 글씨가 한 글자씩 보면 똑바로 서 있는 글자가 하나도 없더라.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거창하게 범국가적인 그런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이고, 여기에서 더구나 미세먼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적으로 따졌을 때도 아주 장기간이 걸리는 큰 그런 사업이고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 처리하는 거 보면 수준이 영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조 3조라고 돼 있었는데 이 조원들이 거기다 써놓은 내용을 보면은 저거 뭐하러 저기다 써놓고 얘기하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런 것이죠. 딱 아프리카 적정기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정책참여단이라는 그 자체를 본다면은 여기서 미세먼지 대책은 못 나와,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예,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출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를 소개를 하면 저것들이 그랬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절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조치임에도 국민참여단은 약 93% 가까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이 반기문 씨 측에서 제안을 한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니까 거기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문안을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질문이든 혹은 토의 과정이든 이렇게 줘가지고 국민참여단이 93%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라고 해야겠죠. 거기에 찬성을 했다. 겨울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찬성을 했다. 뭔가 좀 의심쩍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2,000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4명 중 3명꼴, 그러니까 74.8%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74.8%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괘씸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집중 감시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90%대의 찬성을 보였고,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80% 초반대의 지지를 표시했다. 이것이 제출문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데리고 다니던, 행사가 있을 때 불러 모았던 이 국민정책참여단은 그 천안의 경우에는 그 별도의 그 자료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1인당 참가비를 30만 원씩 지급을 했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이런 국민정책 참여단이 국민의 뜻으로 내놓은 것이 겨울에 석탄발전소 멈추는 거 찬성한다. 그러니까 멈추면 전기요금 올라가는데 2,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집중감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그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영업의 제약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다. 또 영세사업장을 지원하자면 예산이 편성돼야 하겠죠. 거기에도 80% 초반대의 지지를 했다. 그저 입맛에 딱딱 맞게 그런 답을 해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것은 반기문 씨가 문재인 정부가 껄끄러운 부분, 이것쯤 누가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국민한테 욕 안 먹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발전소 같은 경우, 혹은 그것 때문에 지장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돈도 좀 얹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출문이었다. 맞춤형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문재인 정부의 껄끄러운 부분을 해결해 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이 스스로 국민의 목을 조르는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 반기문 씨가 제출문을 낸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러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오부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능하겠죠. 그것을 올겨울 동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더 한심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이번 겨울에는 미세먼지를 정말 여태까지 발표한 바와 같이 좀 저감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발표만 하고 그만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발표한 내용이, 이낙연 총리가 발표한 그 내용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돼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있죠. 이 특별법이 개정이 돼도 또 시행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제약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감시를 무슨 드론을 띄워놓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문안도 아직 대부분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 조례 이야기는 2019년 2월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때 이제 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따라서 손 놓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언론 보도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올 겨울에도 대책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반기문 씨는 5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그 57회인가 뭐 그만큼 회의를 하고 공무원도 많고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씨 말로는 추경에서도 그렇고 예산에서도 그렇고 돈을 뭐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부었다 하는데 결국 하는 일은 없다 이것이죠. 6월 달에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는 그냥 거의 헛소리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아무 효과가 없죠. 미세먼지, 지금까지 중 가을 미세먼지 중에 가장 심하다 이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반기문 씨와 문재인 씨는 모두 놀지는 않았다. 무엇인가는 했다. 그러나 효과도 없고 국민에게 전혀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거나 예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헛짓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반기문 위원장의 그 행태가 특이한 게 있는데 전체에서 이 5개월 중에 국민이 모인 것이 5번 있다고 했죠. 그 5번의 인원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00명, 140명, 140명, 그리고 600명, 600명. 근데 이 600명씩 2번은 충청도 천안에서 모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인원수로 봐도 충청 지역에 치중돼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압도적이죠. 300명, 140명, 140명에 대해서 1200명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혹시 반기문 위원장이 아직도 선거에 그 마음을 두고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 기구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 한다면은 그래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차라리 매주 한 번 대국민 그 담화 보고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반기문 씨도 이제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봄에 이 기구가 처음 출범할 때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듯이 반기문 씨 스타일이 꼭 이렇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그 빈 과자 봉지처럼 바스락바스락 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용만 당하고 건지는 것도 없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것을 다시 본 것이죠. 반기문 씨가 그렇게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는 거 우리 안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씨는 아니 국민 모아놓고 보니까 올리는 거 찬성한다. 아니 74.8%나 찬성한다. 해야만 되면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그냥 힘있게 팍팍 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범국가기구라고 하면은 이것을 총리 산하에 있는 다른 그 기구에서 이것을 가져가서 발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걸로 손 뗀 것이죠. 그래서 반기문 씨는 문재인 씨에게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기문 씨를 이용해 먹는 그것을 요리하는 정도의 솜씨는 아직 지니고 있는 문재인 씨.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전에 조국 씨 때 대단히 실패를 했죠. 자기가 이렇게 잘 요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번에 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진하게 우리나라를 덮치고 또 대책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듯이 언론이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겨울 미세먼지 대책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실속이 없고 국민의 돈을 갖다 놓고 말로는 아주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겠다. 근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한참 뒤죠. 2024년. 올해 24,000명이 죽는다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죽는다는데 2024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경 돈 달라, 또 예산 또 달라, 2배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왜 다 그 모양인지 반기문 씨도 기껏 와가지고 한다는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충실한 사람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국민을 진심으로 대해야 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왜 모두 똑같이 마음속에는 거짓과 속일 생각만 들어앉아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투표할 시간입니다.